네, 마지막 순서로 부동산 신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시장 전망에서도 그렇고 앞서 그리고 증권, 자산운용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영향이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차주별 DSR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가격 하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신탁 자체의 신규 수주 또한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주 경쟁을 회피하고 차별성 확보를 위해서 수익 다각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금 마련 난항이 지속되고 미분양 증가세도 지속되면서 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신탁 보수 또한 더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신규 수주 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 또한 조금 더 엄격해질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스타코 증가율 같은 경우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경영 환경 부분과 주요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환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꼭지 시장 환경, 수요 변화, 경쟁 구도, 규제 제도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 환경 같은 경우에는 공급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건자재 값 상승, 표지 확보 난관 등으로 인해서 실현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아서 시장 내 규제 완화 기대는 크게 저하되어 있는데요. 며칠 전에 발표됐던 재초안 같은 경우에도 시장 내 영향은 좀 크게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 변화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차주별 DSR 규제 강화로 수요자들의 추가 자금 조달의 난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매수 심리 위축으로 가격 하락 기대가 짙어지면서 가격 하락세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주요 전망으로는 크게 네 꼭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준공 리스크 부각되며 스타코 성장세 제동, 두 번째로는 산업 환경 악화되며 수익성 저하 우려, 그다음에 건전성 관리 위해 기존 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마지막으로 사업 리스크 축소 위해 보수적인 경영 기조로 전환 부분입니다. 각 장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성 부분인데요. 준공 리스크 부각되며 스타코 성장세의 제동입니다. 그동안 스타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데요. 16년부터 21년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주요한 내용 자체는 준공이 보장되는 책준 중심으로 많이 성장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축 자재값 상승이 지속된 결과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발생되거나 착공 자체가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역별 착공 물량 및 건설 공사비 지수 증감률을 같이 그려본 것인데요. 22년 7월까지 해서 전년 동월 대비 착공 물량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3%,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3% 감소하였습니다. 건설 공사비 지수 또한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 올해 7월까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준공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수탁고 성장세에는 좀 크게 제동이 걸리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 부분입니다. 산업 환경 악화되며 수익성 저하 우려라고 제가 적어보았는데요. 금리 인상 가속과 차주별 DSR 규제 유지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 그래프를 보시면 매매 거래량과 사업 경기 실사 지수를 같이 그려본 것인데요. 거래량과 사업 경기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년 들어서 살짝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선 전후로 해서 규제 완화 기대감에 거래량 조금 늘고 사업 경기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기에 진입하면서부터는 크게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주별 DSR로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미분양 증가 및 청약 경쟁률 하락이 지속되면서 사업 환경 악화로 수익성 저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미분양 재고 및 청약 경쟁률인데요. 미분양 사실은 최근 5년 동안 평균이 4.7만 원으로 해서 조금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미분양 증가세가 급증할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보다 낮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거 자체가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환경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신탁 보수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지만 경기 하락세로 인해서 보수가 조금은 더 축소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전성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도
경기 침체 의뢰도 확대되고 수익성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에 더 방점을 두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사업자 모니터링이 더 강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분양 급증에 대비해서 고정이하 자산 비중 관리와 기존 사업자 모니터링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자본 총계 대비 신탁 개정대 비율은 19년 이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년과 21년 다 하락한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탁 개정대 미해수 가능성이 언제나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대정대 규모를 제가 그린 것인데요. 금융지주와 중소형에서 이전 수준보다 그래도 높아졌기 때문에 미회수 위험에 그래도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경영 기조를 좀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업 리스크 축소 위에 보수적인 경영 기조로 전환이라고 했고요. 조달 금리 인상 및 건자재가 상승으로 기존 사업장의 준공 시기가 늦어지거나 기한 이익 상실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업 단계별 부동산 금융 리스크를 제가 좀 도식화해서 다시 재구성해 볼 것인데요. 타임라인별로 토지 매매 계약, 토지 취득, 사업 승인, 착공 분양, 그리고 준공까지의 타임라인을 봤을 때 앞에 브릿지론, 그리고 중간에 본 PF, 그리고 마지막에 반복 대출로 단계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밑에 박스로 그냥 간단하게 위에 말을 다시 적어둔 것인데요. 고금리, 건자재 상승, 그리고 미분양 재고 등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준공, 분양, 상환, 그리고 시행 리스크가 다 증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규 수주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던가 분양률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개발 신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대비를 한다던가,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좀 더 수요가 축소될 가능성을 좀 대비를 해서 지방 소재 개발 물건의 수주를 축소한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보수적인 경영 기조로 많이 굳어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응 과제 부분입니다. 크게 4가지 부분인데요. 신탁 수익 감소에 대응하고, 두 번째로는 거시 여건 악화로 우발 채무 발생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규 수주 확보를 그래도 해나가면서 조금의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부대 비용이라든가 비용 증가는 좀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인데요. 추가 규제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입니다. 아무래도 규제가 지정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상승세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가격 하락세가 나오면서 자연히 규제 자체는 누적된 게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해제라던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같은 경우에요. 하지만 이제 가격 하락세가 조금 더 나오면서 좀 시장 조정되는 걸 조금 더 원하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그에 대응해서 사업성 개선 여부를 검토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